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갑니다. 과연 화천대유 사건을 누가 터뜨렸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측에서 터뜨렸을까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은 서로 경선 중입니다. 이낙연 측에서 터뜨렸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협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터뜨렸을까요? 충청도, 경북, 강원에서 투표를 마쳤고 이재명은 모두 과반이 넘는 득표에 성공하며 5연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룰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여러 명이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과반의 득표를 넘지 못하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별도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이 계속 과반 득표를 한다면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나갑니다. 그러나 만약 호남이나 서울권에서 이낙연의 득표율이 높게 나왔고 이재명의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49.7%가 나왔다. 그러면 둘이서 따로 1위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이미 이겼네 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결국 이낙연의 현재 목적은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시지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에서 터뜨린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럴 것이 고발을 했던 김남근 참여연대 위원, 서성민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습니다. 어째서 현 정권의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정권이 뒤집힐 사안을 꺼내들였냐는 것이죠.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특히 그들이 제시한 자료들의 출처가 국토부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료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민단체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가 아닌 뒷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LH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치솟던 이낙연은 무너집니다. 특히 당대표까지 내려놓으면서 이낙연이 대선과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낙연의 대안으로 지지율이 치솟습니다. LH 또한 사실상 해체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개발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거기는 낙찰만 받으면 대박이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성남의 뜰,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를 합니다. 여기에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민간 사업자 응모를 내서 한 곳이 됐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선정 과정을 파헤쳐 드릴게요. 심사를 할 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두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절대평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심사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외부 인사 5명으로 심사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앞에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중에서 2명이 상대평가에도 들어갑니다. 결국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사실상 모든 심사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무슨 역할이냐? 이 성남의 뜰이라는 조합에 하나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를 하였는데 여기에 자산관리회사가 하나 끼어서 참여를 합니다. 그 자산관리회사가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이 화천대유가 그 언론인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고문으로 있었고 그 딸이 화천대유 직원입니다. 문제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짜가 2015년 2월 9일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 공모일은 2015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모일 4일 전에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설립된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어떠한 목적에서 이 기업을 설립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내렸던 그 권순일 대법관이 여기서 고문으로 일하며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아먹었습니다. 고작 2천만 원씩 받았냐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알려진 금액이 2천만 원인 겁니다. 고문이라는 자리가 뭔가요? 자리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에서 이재명의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요.
사실 곽상도 의원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최일선에서 대여투쟁을 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보도에 따르면 그 아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233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그 이후 최근 퇴사 직전까지는 383만 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자신의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물으라고 역공을 할 빌미를 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곽상도 의원이 제대로 당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비리 사건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풀 때 절대로 한 정당에만 풀지 않습니다. 여당이랑 야당 양쪽에 푸는 것이 로비의 기본이죠. 수산업자 로비 명단에 괜히 홍준표 후보랑 박지원 원장이 같이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사태 때도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같이 거론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사실은 이재명의 변명, 마지막 출구 수단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자 바로 곽상도 의원에게 물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화천대유라는 뜻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소유한다는 의미로 이재명의 대권에 대한 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생각납니다. 조국이 2019년 한창 인기가 좋았을 때 대선 진로 좋은데이 소주병을 세워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이죠. 자신의 잘못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다가 몇 달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는커녕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족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다는 상황은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캠프는 이권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요. 그럴 것이 지금 다 얽혀 있는데 누구 하나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3040 여성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겉에 보이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재명은 확실하게 측근을 챙깁니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각 기관에 배치하면서 확실하게 이권을 챙겨줬습니다. 다만 그 돈을 자기 돈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선거 캠프는 사실상 사모펀드와 같은 거대한 이권 공동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경선을 통과하여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정은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설명합니다. 그 지지자들은 우리 도지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곽상도 의원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야권도 하나로 뭉칩시다. 우리는 이권 공동체가 아니라 공정 공동체로 모입시다. 특검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봅시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기분 좋은 추석은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매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댓글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